바다건강 플러스 최진봉 교수, 백선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애초부터 논란이었습니다. 2기 내각 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이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쳐서 야권에서는 날짜를 미루자고 했고 하지만 일단 그대로 열렸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그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보자라고 그래픽에 썼지만 이미 취임을 했기 때문에 왼쪽 지금 방금 전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라고 호칭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경두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진선미 후보자는 채택이 됐고, 네. 하지만 유은혜 후보자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가장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이 미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회가 상당히 또 공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다가 또 자질 논란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청보고서가 다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내일까지 청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도의 기간을 내서 다시 한번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구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도 이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건 뭐 국회 반드시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뜩이나 지금 대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은 특히나 뭐 의원 불패 네. 여기서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의원 불패.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지금 봉헌을 하고 있냐면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제가 볼 때 크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게 예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유은혜 후보자를 아마 자유한국당이 타겟을 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검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부총리급이잖아요. 일반 장관들은 약간 다르게. 사회부총리.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도 아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이제 그 나온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기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은혜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그 이야기하고요. 네. 진선미 여성가족부 후보자, 지금은 장관입니다. 장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유은혜 후보자만 빼고 나머지 취임식을 가졌으니까요. 진선미 장관의 인사청문회 장면 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 네. 질문 자체가 또 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답변을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은 아니요, 회피가 아니고요. 저는 위원님이 조금 그걸 더 좀 고민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라는 비판을 이유로 기독교 신자와 학부모들의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한 진선미 후보자의 생각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모태 신앙을 가졌던 한 아이가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느끼게 됐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끊임없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치료를 다 받고자 노력했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손에 그어진 자국을 저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외면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포용과 사랑에 도대체 어떤 입장이 더 가까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종명 의원의 질의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동성애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분이 동성애자는 아니든 그거에 관계없이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가 아직도 다양성과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다양성의 원칙을 어긋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한테든. 심지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당신이 동성애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요. 그만큼 우리 국회가 아직도 성소수자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그 소수 계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되고 저게 정쟁의 요소로 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선미 의원에 대한 어떤 채택도 저런 부분도 하나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판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본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정성애자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에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을 물어봤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네. 물어봤어야죠. 입장이. 그리고 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성소수자들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분들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면 그 그룹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이나 정책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고 네.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총선에 나갈 것이냐. 총선이 내후년 4월입니다. 네.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진선미 후보자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한 1년, 왜냐하면 그 전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사퇴해야 되죠? 그러니까 90일 전에 90일 사퇴를 해야 전에. 되는데요. 그럼 1년짜리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동성애 공방은 뭐 여가부 장관의 자질 논란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종명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전 이 다음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총선에 나가면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요. 2020년 4월이면 네. 그 3개월 전이니까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장관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럼 길어야 1년 2개월, 1년 3개월이에요. 네. 그럼 1년 2개월, 1년 3개월을 장관으로서 이 정부하고 무슨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부분은 진짜 좀 제일 어찌 보면 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불패라는 것 때문에 의원을 여기다가 올린 것인지 네. 정부에서 사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 정권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이렇게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아니,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에 호주제 폐지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일을 한 네. 사람이긴 해요. 저는 네. 진선미 의원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을 섰었죠. 호주제 네. 폐지도 사실 이게 전형적으로 남녀 차별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군대 내부에서 생기는 동성애자 처벌도 이제 폐지하자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하고 네. 그런 활동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만 장관으로서 1년 2개월을 하기 네. 위해서 장관이 된다는 건 저는 좀 자, 지나치게 솔직했다고 하는데 유은혜 후보자는 대답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건 잘한 겁니까? 유은혜 후보자도 사실 총선 나갈 생각이 있을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럼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우리가 예단하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죠. 예단할 네.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아마 이제 백 변호사 말씀처럼 저런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비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교육 정책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또 총선에 나간다고 하면 1년 2개월짜리 장관을 하는 거면 본인의 스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정책에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자꾸 장관이 바뀌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장관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가능한 한 총선에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직책을 그렇게 중책을 맡아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총선 출마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사양하는 게 맞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중책을 맡았으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끈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중책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은 그 이야기를 좀 중책을 해보겠습니다. 맡지 네. 그래도 듣고 보니까 진짜 여성부 장관하고 또 사회부 총리는 또 무게감이 또 다릅니다. 다르죠. 네.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딸의 위장전입, 정치자금 용처를 신고 잘못한 거, 남편 사업체, 그 남편 친구라면서요? 네. 그 사업체 사내 이사로 있는 사람을 본인의 보좌진으로 임용했고,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교수직 겸임했는데 이거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뭐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위장 전입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네. 건. 또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문제로 엄청나게 강하게 또 질책을 했었던 네.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녹취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네.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위장 전입도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네. 위장 전입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 네.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자, 이 상황입니다. 부분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성당 여기에 위장 전입을 하신 겁니다. 해명에서도 민주화를 거론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고 하는 민주화에 그 민주화의 성지에 위장 전입이라는 이런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실정법 위반 위장 전입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곳은 신부님의 사택이었기 때문에요. 가정집이라고 생각했지 성공의 성당하고는 관련이 참 있다고 생각하지 편리한 못했습니다. 답변이십니다. 부적절한 비서 채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퇴사해서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하고의 어떤 금전적, 사업적 이런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보자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아니, 법적으로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사내이사가 아닙니다. 그럼 저걸 정리하셨어야죠. 여야 의원 간의 고성까지 결국 이어졌습니다. 국회 망신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놓고서 왜 후보자한테 탓을 해요? 안 한 것에 대한 얘기를 남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발. 전희경 의원님. 남의 얘기 안 들으면서 말이야. 국민 앞에 창피하지. 의원답게 하십시오. 잘 좀 해요. 자, 그러니까 남편 친구가 네. 이사로 등재는 돼 있었는데 유 후보자 말은 등재만 돼 있었지 아무 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내 보좌관으로 일하는 건 보좌관으로 일했으면 당연히 급여도 나갔을 거고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지금 청문위원들은 아니 그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법상으로 명백하게 위법이죠. 네. 공무법 위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내이사면 퇴사를 하고 이쪽으로 보좌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유은혜 이제 지금 후보자의 얘기는 그거죠. 아니 그거 등재 계속돼 있었는지 잘 몰랐고 네. 그 이후에 그 남편 회사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뭐 급여나 이런 걸 전혀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퇴사한 걸로 생각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김연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법 위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부분은 뭐 지금 유은혜 후보자 말대로 만약에 남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또 보좌관으로 또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네. 낙마 사유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이라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은혜 후보자가 의원일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야당 의원일 당시에는 여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매섭게 질타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관행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리 지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죠. 그러면 여당은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감을 받을 거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절차상으로는 10일 안에 다시 한번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요청서를 보내고 대통령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제 뭐 이번에 인터넷 나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청문회 왔던 장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백승민 변호사는 얘기했지만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해명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는 한 번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뭐 8번이나 있던 분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그럼 물론 이제 그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지만 사과하고 또 그 전에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에 위장전입 뭐 거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이제 그게 낙마의 사유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야 이제 한 명을 좀 집중 공격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의원 불패라는 신화를 깨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논란이 됐던 장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LL을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이 남북 경계 지점을 남쪽으로 상당히 남하시켜서 이러한 해상 안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동의하시죠? NLL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입니다. 해상.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NLL을 안 지킨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밋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제 이 사실상의 그런 이제 경계선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북한은 문제 제기를 뒤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더 평화적으로, 더 합당하게 이것은 진척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주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고찰을 통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남북이 그동안 충돌이 많았던 서해상에 이제 평화구역도 설정하고 공동 어로구역, 남과 북의 어민들이 같이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려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이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은 평화시대가 오면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남과 북이 완전히 분단이 돼서 서로 대결할 때는 그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이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 과정에 거기 이제 공동 어로구역도 설치를 하고 서로 이제 자유롭게 남과 북의 어부들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저 가상의 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물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NLL을 찾는 게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차도 피로 지켜왔단 말이에요. 우리 NLL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NLL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나중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는 저선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백승훈 변호사 얘기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NLL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의미는 알겠는데 저 내용이 도리어 빌미가 돼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NLL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인들이 많은 해군들이 저 NLL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전투하다 사망하는 군인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NLL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떤 형태로는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NLL 자체에서 지금 당장 뭐 의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저걸 무력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모습 보셨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진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낸 송이버섯 이야기 들으셨죠? 오늘 4천여 명의 이산가족분들에게 벌써 받아보고 계신가 봐요. 저희가 SNS에서 이 그림 받아왔습니다.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상봉 이산가족분들 4,000명 선정을 해서 그 2톤이 온 거를 500g씩 딱 정확하게 나눠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못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북에서 온 송이를 먹으면서 향을 맡으면서 고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최고의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저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 지금 백성 변호사 얘기했듯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석에 저런 선물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저걸 보낸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거를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줬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정말 그나마 추석에 고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참 큰 선물을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저 배경음악 들으니까 고향 가고 싶습니다. 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도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고맙습니다.